반갑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Better than expected. 듣기 좋으세요? 롱 포지션에게 그렇겠죠? 숏 포지션을 많이 걸었다면은 막 지옥이겠죠, 뭐. 미국 3대 지수 모두 최고점 근방입니다. 어쨌든 저는 뭐 기분 좋습니다. 주가, 유가, 환율, 금리, 특히 채권 수익률 곡선,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될 팩트들이죠.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닝폴에 관해서요. 로이터에서는 지난 주말에 매출 감소가 마이너스 2.5%다. 뭐 매출 증가는 4.8%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이너스 4.2%, 매출 증가 5% 이것이 팩트셋이라는 것이 예상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크게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되었던 마이너스 4.2%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지표 간단히 정리하면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 나빴지만 뭐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고요. 어닝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거 이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유가 강보합세였고 환율 크게 내렸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달러 인버스 ETF 보유해서 이익을 계속 축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오른 것이 굿뉴스라고 생각합니다. 2.56% 나왔는데 10년물이. 왜냐하면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가 올랐다, 장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디플레비엄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공 수출 지표 주목됐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늘어날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주목할 거는 수입이 예상보다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2월 수출 급감한 것이 춘제 효과 때문이다, 조업 일수 때문이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는 건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추세라기보다는 아니에요. 추세라기보다는요, 계절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2월, 3월 이런 계절적 요인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 이게 추세로 계속 늘어나는지는 당연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섣불리 추세라고 판단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증가보다는 가파른 수입 감소세 이게 벌써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결국 내수가 깔아앉고 있다 하는 이런 신호 아닌가 이렇게 주목됩니다. 중공에서 특히 수출 넣은 것보다도 더 주목되는 게 저는요, 이 신규 대출이 급증한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염려됩니다. 염려되고, 아니면 신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염려된다기보다. 제가 뭐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은행에 민영기업에 대해서 강제 대출 할당까지 한다는 겁니다. 공산당 독재 국가답습니다. 작년 디레버리징, 부채 줄이는 거, 이거 정책 과정에서 부도가 사상 최대로 발생했다는 거 이미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영기업에 집중되었고요. 90% 이상이 민영기업에서 발생했다는데 3월에 위안화 신규 대출이 1억 한 6,900만 위안, 2009년 3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분기에 5조 8,100억 위안이 신규 대출이 돼서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 1분기에도 엄청 늘었는데 그거 완전히 능가해버렸습니다. 더 많은 부채를 동원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 안 된다, 이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부채, 이게 안 되면 부도 폭탄입니다. 인공호흡기 연장하는 것인데 진짜 살벌합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이번 17일 날 중공 1분기 GDP 발표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은 6.3%, 지난 분기 6.4%였고 줄어서 6.3%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부채 이렇게 많이 늘려갖고 이게 GDP 쪼그라드는 걸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GDP 성장률 그 자체는 뭐 좋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분명히 도박인 것 같고요. 부채를 계속 늘리는 이 중공의 도박, 여기에 중공은 뭘 노리는 건지, 중공의 노림수에
있는 그 계산 착오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요거 재밌게 한번 그 놀아볼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신나게 노는 시간을 여기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기타 뉴스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IMF하고 월드뱅크가 그 스프링 미팅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뉴스 메이커니까요. 유럽 경기 둔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IMF 라가르드 아줌마가 계속 경고를 하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래 놓으니까 독일이나 이런 능력 있는 EU 국가들한테 유럽 부양책 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압박 들어가니까 독일이 또 돈 좀 풀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문우신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트레이드 톡스 narrowing set of issues. 이 지금 이슈들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고 있다. 컨크루딩 이슈를 갖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문우신하고 라이트하이츠가 같이 전화로 협의를 계속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in-person meeting, 직접 대면해서 만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하려고 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진전되고 있다라는 그것이 리얼 인포스먼트 오피스, 이행 점검하는 건 오피스를 둔다고 이제 뭐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게 양쪽 다 인포스먼트 오피스를 둔다는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별도로 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인포스먼트 오피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역 협상이 합의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돼도 놀랍지 않고 안 돼도 놀랍지 않은데요. 예, 협상이 돼도 중국한테는 괴로울 것이고 협상이 안 돼도 괴로울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협상이 됐을 때 중공을 계속 쪼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포스먼트 오피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떤 한 분께서요, 댓글로 유가에 관해서 아주 유용한 사실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러시아 유정은 지금 상당히 낡았고, 그래서 유지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당연히 러시아는 생산 원가가 높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셰일 업체는 지금 계속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셰일 업체 많은 기업들이 40불에서도 이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슬금슬금, 이게 제가 좀 의역했습니다. 주가가 슬금슬금 지금 엄청 올라 있잖아요. 슬금슬금. 내릴 것 같지만 안 내리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원래 그렇죠, 주가가. 예. 그래서, 근데 IMF 이런 데서는 경기가 지금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고 계속 이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겁나잖아요. 급이들 겁나고. 다들 새가슴이니까요. 그러니까 투자가 돼 헷갈려 한다, 뭐 이런 취지 뉴스가 뜨는데요. 저는 이런 뉴스는 아주 가볍게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익 실현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상투에서 이익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상투 모릅니다.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깨에서 실현하면 되고요. 그냥 한번 내렸을 때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강하게 오를 때마다 거의 기계적으로요, 적절하게 조금씩 이익 실현해버려서 보험에 들어둡니다. 보험이라는 게 저는 ETF 인버스 2X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댓글에 왜 자꾸 중공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좀 중공이라는 말 거북하다고 중국이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몇 건 보여서요. 딱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이걸 줄이면 중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기들 약칭을 중국으로 불려지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걔들 원하는 대로 불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화민국도 있습니다. 중화민국을 우리가 뭐 대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중화민국이 원래는 중화민국을 줄여서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예. 원래 그랬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저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실체 본질이 도대체 뭐냐? 저거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종신 독재,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저 공산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물론 뭡니까 도대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고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기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우주 먼지들이 말이죠. 우연하게 저절로 이합 집산해서 이 모든 것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다가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은 먼지 찌꺼러기, 원소들의 우연한 화합물에 불과하다. 이지랄 하는 어떤 사악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지 찌꺼리 우연한 그 원소들의 화합물에 불과한데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존엄성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공은 말이죠. 자기의 본질을 감추고 중국으로 행세하면서 대접받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접하기 싫습니다. 예. 자, 왜 그런 거 하니? 공산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못된 짓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유의 속성은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관용의 한계입니다. 중공이 해왔던 못된 짓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지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만 최근에 문제되는 것. 이 차이나몬이라는 거는 디폴트 리스크를 중공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디폴트 리스크를 국제사회에 분산시키려는 아주 사악한 꼼수입니다.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공이 로드 앤드 벨트 이 1대1로 지랄질 하면서 말이죠. 뭐 글로벌 전략이니 뭐니 하여튼 헛질하면서 말이죠. 이 자유국제금융시장에서 거액을 지금은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대출 받아갔고요. 이걸 신용등급이 낮은 가난한 국가에 고금리로 아주 가혹한 조건으로 약탈적인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얘들 이거 최악의 경우에 부도 날 거 다 각오하고 대출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부도 리스크를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데 다 떠넘기겠다는 그런 꼼수 아닌가요? 디폴트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 국가들 부도 나면 결국 그 국제금융시장이 구제금융 해줘야 될 테고요. 네. 자, 이렇게 약탈 대출을 해주고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발생하면은 그 위험을 국제사회에 분산시키겠다. 이거 완전 악한 꼼수잖아요. 이게 소위 차이나머니 리스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 이런 짓은 시장경제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가 전체가 자신의 목표를 갖고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예? 디폴트 리스크를, 자신이 부담해야 될 디폴트 리스크를 국제사회에 분산시키겠다는 이 꼼수. 한마디로 맛있는 거 지가 다 처먹고 똥은 중공에 싸지르고 그 똥 치우는 거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런 국제사회가 같이 치우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이세요? 미국이 중공의 싼 똥을 기분 좋게 치울까요? 아니면 중공이 똥통에 빠져 죽으라고 떠밀어 버릴까요?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신나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